환율 1,500원. 숫자로 보면요. 지금 당신 월급에서 매달 최소 15만 원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이라고 하지만요.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해외여행, 유학비, 심지어 넷플릭스 구독료까지 환율 1,500원이 우리 생활 곳곳에 보내고 있는 청구서를 오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이 상황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자산 방어법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환율은 1,44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에서 30%가 지나는 바닷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9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517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환율이 70원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달러 인덱스는 99 수준이었습니다. 달러 자체가 초강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3.7%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수입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에너지 거의 전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그 에너지의 70%가 지나는 바닷길이 막힌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달러가 더 필요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약 39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유가 상승과 자본 유출, 이 이중 구조가 환율을 1,500원 위로 밀어올린 핵심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00원이 당신의 일상에서 실제로 얼마를 빼가고 있는지 영역별로 뜯어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 보내는 청구서. 첫 번째는 장바구니입니다. 한국은 식료품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게 시차를 두고 생활 물가와 외식비,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전이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2.1%입니다. 2%대라서 괜찮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건 평균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사료 원료 같은 수입 원재료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빵값, 라면값, 고기값이 따라옵니다. 마트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통계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움직입니다. 2025년에도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외식비와 공공요금까지 전이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은 유가와 환율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91달러입니다. 여기에 환율 1,500원을 곱하면 원화 기준 기름값은 2024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이중 부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값 상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결국 모든 물건의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해외여행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전쟁 이후 여행업계 매출이 40% 급감했습니다. 같은 하와이 여행이 1년 전보다 수십만 원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항공권에는 유류 할증료 인상이 더해지고 현지에서 쓰는 달러 한 장의 원화 가격도 올랐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거나 국내와 가까운 아시아로 목적지를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취미였던 해외여행이 사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네 번째 청구서는 해외 직구와 구독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 앱스토어, 유튜브 프리미엄, 달러로 결제되는 구독료는 환율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비싸집니다. 1,200원일 때 결제한 구독료와 1,500원일 때 결제하는 구독료는 같은 서비스인데 내는 돈이 25% 더 많습니다. 매달 자동 결제되니까 잘 모를 뿐이지 카드 명세서를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대행 업계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청구서는 유학비입니다.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 가정이라면 이 환율의 무게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학비도 달러이고 생활비도 달러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올랐다는 건 같은 학비를 내는데 원화로 25% 가까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늘리거나 대학원 진학을 연기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에서도 환율 1,500원은 유학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바구니부터 기름값, 여행, 직구, 유학비까지 환율 1,500원은
우리 생활 곳곳에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구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환율이 더 오르는 걸까요? 내리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모아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70에서 80달러대로 내려오고 환율은 1,400원대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원화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환율은 1,500원대에 고착됩니다. NH선물은 올해 환율 범위를 1,410원에서 1,54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된 채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넘기고 환율은 1,6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LG경영연구원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내려오는 상고 하저 패턴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환율이 완전히 돌아올까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시중에 풀린 돈은 나라 전체 수입 대비 153.8%입니다. 미국은 71.4%입니다. 한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나라 전체 수입 대비 9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원화는 장기적으로 약세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면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원화가 약한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자산 방어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달러 자산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기반으로 바꾸는 겁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은 상품이나 나스닥100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전쟁으로 미국 주식도 하락했지만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게 환율 방어 효과입니다. 두 번째, 원화 현금 비중을 줄이십시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에서 3%대라고 해도 환율이 5% 이상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원화로만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환율이 오를 때마다 내 돈의 가치가 깎이는 걸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생활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외 직구는 환율이 내리는 타이밍에 몰아서 구매하고 환전은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수입 과일 대신 국산 제철 과일 같은 국내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97년 외환위기 때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이고 석유도 208일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장바구니에 찍힌 청구서이고 기름값에 붙은 할증료이고 여행 계획을 미루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원화 약세 구조는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환율이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모르고 있으면 더 아픕니다.